와우! 달슨의 라이브! 아유, 첼시의 문제가 좀 뭘까요? 아니, 첼시가 지난 여름에 정말 엄청났었잖아요. 선수 영입하는데 쓴 돈만도 무려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첼시가 우승 후보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들었었는데 최근에 부진의 깊이가 좀 깊습니다. 순위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뭐야? 아니 선수를 그렇게 많이 영입을 했는데 이거 선수들의 문제일까요? 감독의 문제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첼시가 지난 새벽에 아스톤 빌라와 경기를 했는데 1대1로 비겼습니다. 예. 직전에 이제 아스날과 경기했던 패배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서 반전이 좀 필요했는데 비기고 말았고요. 근데 이번 무승부가 더 첼시로서는 뼈아플 수 있는 게 홈 경기였잖아요. 그런데다가 34분에 벤치렐이 올린 크로스를 이제 지루가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50분에 엘가지에게 발리 동점골을 내주면서 비겼기 때문에 첼시로서는 좀 더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첼시는 이번 무승부로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1승 1무 3패입니다. 5경기에 승점 4점밖에 얻지 못했죠. 이거는 좀 그렇죠. 이러면서 첼시의 순위가 몇 위까지 떨어졌느냐? 6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달 초에 막 선두 싸움 치열하게 했던 걸 좀 떠올려보면 유로파 리그 순위라고 할 수 있는 6위는 첼시 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첼시 선수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많고요. 아니다, 이건 선수의 탓할 게 아니라 램파드 감독이 잘못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첼시 진짜 뭐가 문제일까요? 선수를 그렇게 많이 영입을 했는데. 일단 그냥 우리가 가볍게 표면적으로 놓고 보자면 뭐 지으라든지 몇몇 선수 부상 좀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선 쪽에서 왼발로 약간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의 활로를 뚫어낼 수 있는 뭐 자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이제 지으가 빠져 있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오른쪽 풀백인 리스 제임스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빠져 있었는데, 근데 몇몇 이런 선수들의 부상을 이야기하기에는 첼시가 너무 선수단이 빵빵해요. 선수단이 진짜 이게 두껍기 때문에 뭐 몇 명 빠져가지고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우리 힘들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팀들한테는 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팀들 부상 때문에 진짜 어렵게 꾸려나가는 팀들 많은데 첼시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선수가 몇 명 빠져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거는 있는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감독의 문제지 뭐 부상이라든지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램파드 감독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인데요. 자, 램파드 감독에 대한 어떤 지금 첼시에서의 움직임,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아니 진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수를 어마어마하게 영입을 했는데 이걸 못 써? 이런 거죠. 지난 여름에 뭐 지에으라든지 베르너, 카이 하베르츠, 벤치렐, 맨디 등등등등등 영입하면서 첼시가 2억 파운드를 쏟아부었단 말이죠.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가까운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쓰고도 이 정도의 경기력, 이 정도의 순위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럼 뭐라고 하냐 이거를. 결국 이걸 활용하지 못한 감독의 책임이지.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니 선수가 쓸 선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첼시 하면 뭐, 램파드 감독이면 뭐라고 할 수 있는 딱 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 플랜 A가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 그럴 것이 지금 계속 경기마다 라인업이나 포메이션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첼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6경기를 치렀잖아요. 16경기를 치는 동안 포메이션이 4-4-1-1, 4-2-3-1, 3-4-2-1, 4-1-4-1, 4-3-3 무려 5가지의 포메이션이 활용이 됐습니다. 16경기에 5가지 포메이션 좀 많죠. 이런데다가 그 또 한 경기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램파드 감독이 활용한 선수가 몇 명일까요? 첼시가 올 시즌 진짜 많아요. 16경기 동안 한 경기라도 뛰게 한 선수가 27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지금 20개 팀 모두 합쳐가지고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선수들을 활용한 팀이 바로 이번 시즌 첼시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다. 아스톤 빌라랑 싸웠잖아요. 아스톤 빌라가 올 시즌 한 경기라도 뛰게 한 선수가 19명입니다. 그런데 첼시가 27명이나 되는 선수들을 활용을 했다. 예. 이거는 사실 또 그만큼 선수를 쓸 선수가 넉넉했는데 누구를 가려서 최적의 경기력을 내야 되냐, 이걸 또 못 찾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램파드 감독이 선수 잘 못 쓰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어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게 바로 이제 전술적인 선수들의 활용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얘기 팬들 많이 하십니다. 첼시 팬들은 뭐라 그러냐면 윙르너, 윙베르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베르너를 왜 윙으로만 쓰냐? 카이 하베르츠를 왜 측면 쪽으로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르너 같은 경우는 라이프치히에서 지난 시즌까지 뛸 때 보면 이제 라이프치히도 3백, 4백을 다 오갔는데 뭐 4-2-2-2 아니면 뭐 4-3-3 아니면 3-4-2-1 이런 거 쓸 때 베르너를 중앙과 측면 쪽으로 계속 오가는 아주 자유롭게 뛰게 하는 역할을 했다. 어디 한 포지션에 딱 박아놓고 뛰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유롭게 정말 중앙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골을 얼마나 많이 넣었어요. 지난 시즌 베르너가 라이프치히에서 뛰면서 분데스리가에서만 34경기에서 28골을 때려 넣었던 선수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측면 쪽으로만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트랜스마크트의 이 티모 베르너의 주요 포지션 보면 역시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중앙을 주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좌우 쪽으로 이렇게 뛰는 선수다라고 하는 게 베르너가 좀 나오는데 이번 시즌 그러면 제가 램파드 감독이 평균적으로 베르너를 어떻게 썼는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평균의 팀에 베르너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떠시죠? 예, 거의 이렇게 왼쪽 측면에 좀 가다놓고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왜 전체 특히나 최전방으로 뛸 때 더 어쩌면 좋은 선수고 최전방과 더불어서 측면 쪽에 자유롭게 써야 될 선수인데 왜 자꾸 측면 쪽으로만 가둬놓고 씁니까? 라고 하는 지적들. 이러다 보니까 물론 저는 카이 하베르츠와 지금 티모 베르너가 개인적으로도 프리미어리그 템포라든지 적응 못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잘 못하고 있죠. 실제 이번 시즌 베르너 같은 경우가 프리미어리그 16경기에서 4골에 그치고 있고 카이 하베르츠는 14경기 뛰면서 1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베르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기회 찬스를 놓쳤던 그걸 놓고 보면 8번이나 돼요. 예. 찬스 미스가 8번이나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모든 공격수 통틀어가지고 4번째로 많은 찬스를 놓친 그런 이제 기록입니다. 크리스 우드, 패트릭 벤포드, 올리 왕키스에 이어서 지금 4번째로 일단 찬스 많이 놓치고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베르너가 갖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폭발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포지션을 한쪽으로만 너무 몰아서 쓰고 있는 램파드 감독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카이 하베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이 하베르츠도 분명 지금 부진한 건 사실이고 개인적으로 더 저는 폼도 끌어올려야 되고 또 카이 하베르츠 뭐가 있냐면 독일 무대 뛸 때도 약간 슬로우 스타트의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더 빨리 올려야 돼요. 개인의 문제는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베르너를 못 쓰는 것처럼 카이 하베르츠도 지금 램파드 감독이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제가 이 카이 하베르츠의 트랜스마크트의 주요 포지션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좀 보시면 카이 하베르츠도 역시 측면 쪽에서 뛸 수 있지만 중앙에서 좀 더 자기 어떤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실제로 지금 첼시에 와서는 첼시에서 올 시즌 카이 하베르츠의 그 평균의 팁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예, 오른쪽 측면에 상당히 많이 좀 올려놓고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역시 이 하베르츠 같은 경우도 윙베르츠의 개념들 너무 측면 쪽으로만 가둬놓고 쓰다 보니까 카이 하베르츠가 갖고 있는 어떤 왼발로 착착착 하는 어떤 플레이메이킹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베르너나 하베르츠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전술과 환경의 문제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램파드 감독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뭔가 램파드 감독도 활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있는 순위가 아니에요. 사실 램파드 감독이 처음에 올 때 첼시 입장에서야 당연히 레전설에 복귀니까 굉장히 기대는 좀 컸지만 아직 그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팬들로 좀 걸렸던 거잖아요. 2부였던 더비 카운티에 있다가 이제 첼시의 지휘봉을 맡은 지 2시즌째 들어가 있는 건데 아직 위기 순간이라든지 어떤 적절한 어떤 변화를 줄 때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승률 같은 경우도 현재 램파드 감독이 첼시를 맡고 나서 53%의 승률입니다. 전임이었던 콘테가 65, 사리가 62%에 비하면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 자, 램파드 감독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낼까요? 변화를 좀 줄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까지 밀리고 더 경기력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큼 시간이 더 주어질지는. 램파드 감독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빨리 어떤 변화, 반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